피아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 말 대신 건반을 눌렀습니다. 입술은 닫혀 있었지만 멜로디는 마음보다 먼저 그녀에게 닿고 있었지요. 한동석의 눈빛은 흔들렸고 손끝은 아주 천천히 눌렸다가 조용히 떨려나갔습니다. 문 밖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멈췄어요.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피아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 눈빛엔 오래 둘러둔 무언가가 있었고 그날 이후 그녀는 그 방을 다시 찾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예전에도 혼자 그렇게 밤마다 연주하곤 했죠. 근데 요즘은 멜로디가 자꾸 끊겨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모두 잠든 새벽이었습니다. 집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고 창틀 사이로 스며든 달빛만이 피아노 위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조심스럽게 거실 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공간을 한번 둘러본 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낮엔 방 안한구석에 덩그러니 놓여있던 그 피아노가 지금은 꼭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는 말없이 의자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건반 위에 닿아 있었지만 손끝은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제야 여기에 앉게 된 건지, 왜 이토록 많은 말들이 쌓이고 나서야 이 자리에 왔는지 그 이유를 떠올리려 애쓰는 순간마다 되려 가슴이 조용히 저려왔습니다. 어떤 말보다도 더 조심스러운 게 침묵이라면 그 침묵을 깨는 건 결국 음악이어야 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처음의 첫 음을 눌렀습니다. 소리는 작았고 울림은 깊었습니다. 하나의 음이 방 안을 가로지르는 순간 그 소리엔 미안함이 실려 있었고 두 번째 음엔 망설임, 세 번째 음엔 오래 눌러온 감정이 조금씩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하면 상처가 날까 두려웠고 말 대신 음악이라면 받아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소절, 그리고 또 한 소절. 건반 위를 흐르는 멜로디는 동석의 마음과 함께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연주했고 연주하는 동안 세상의 어떤 단어도 그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이제라도 놓기 싫다는 말. 그 모든 것이 소리로 바뀌어 방 안을 떠다니고 있었고 피아노는 그 모든 감정을 기억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문 밖 어딘가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것을.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기척 하나로 마음이 달라질 만큼 그는 그녀를 오래 알고 있었지요. 광숙은 문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피아노가 울리는 동안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고 손도 가슴도 말없이 멈춘 채 서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묻지도 않았고 대답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멜로디 하나하나가 보고 싶었다. 미안했다. 아직도 그렇다는 말을 대신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누구도 거짓일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는 천천히 고요해졌고 손끝은 마지막 음에서 조금 더 길게 머물렀습니다. 동석은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렸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멈춘 음악 뒤로 다시 고요가 흘렀고 그 고요 속에서 그는 문 밖 그림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려다 말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말없이 전해진 감정 하나를 그 자리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전해지는 그런 밤이어야 했습니다.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아주 오랜만에 마광숙은 눈을 떴습니다. 아무 말도 없던 새벽이었고 들리지 않아야 할 소리가 귓가에서 조용히 울리고 있었어요. 창틀 바깥 어딘가에서 불어든 바람이 실어온 피아노 소리는 이상하리만큼 익숙하고 부드러웠고 그 멜로디 하나에 온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스스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그냥 음악이 아니었거든요. 아주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누군가의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담요를 살짝 젖히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면서도 마음은 점점 소리 쪽으로 이끌렸고 어쩌면 이 새벽을 깨운 건 음악이 아니라 자신 안에 남아있던 어떤 감정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지는 건 피아노보다 더 조용한 어떤 고백을 만나게 될 것 같아서였지요. 그리고 문 앞에 멈췄을 때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동석이었다고.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 피아노 앞에서.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손끝의 흔들림과 멜로디의 떨림이 그녀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건반을 누르면 그녀가 들을 거라는 걸. 그 하나하나가 광숙을 향해 있었고 문 하나를 사이에 둔 그 거리만큼 말로는 못했던 수많은 감정이 소리로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문에 손을 댈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열면 어색해질까, 닫히면 끝나버릴까,
그 어느 것도 감당하기 힘들었거든요. 그 순간 피아노의 흐름이 살짝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 짧은 공백은 누가 있는지 알아챘다는 신호였고, 이어진 멜로디는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워졌지요. 그녀는 그제야 마음 깊이 다다른 감정을 마주했습니다. 왜 지금이야?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새어나오지 않았고, 그 말은 결국 가슴 안에서만 울림처럼 번졌습니다. 이렇게 늦게야 건반을 통해 전하려는 진심이 서글펐고, 그렇다고 지금 이 순간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거든요. 말하지 못한 감정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달라졌으니까요. 광숙은 문에 등을 살짝 기대고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연주는 계속되고 있었고, 방 안엔 여전히 말은 없었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대화가 오가는 중이었습니다. 동석의 손끝은 아직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눈은 그 문짝을 통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그 안과 밖은 이제 단절이 아니라 연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없이 듣는다는 것, 그게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더 큰 용기일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듣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동석도 그걸 알고 있었던 거겠지요. 멜로디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음들이 이제는 확실한 방향을 갖고 있었고, 건반 위를 흐르던 동석의 손끝은 어느새 리듬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불안은 사라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남은 건 말하지 못했던 오랜 진심뿐이었습니다. 건반은 울었고, 음표는 흐느꼈으며, 감정은 조용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광숙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더 깊어졌고, 그녀의 눈가도 함께 젖어갔습니다. 지나간 날들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비 내리던 오후, 아무 말도 없이 등을 돌려버렸던 그 순간, 그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땐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속삭이듯 내뱉은 말이었지만 문 너머에 닿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는 지금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말보다 정확하게, 멜로디로. 동석의 손은 점점 가벼워졌고, 리듬은 마지막 소절을 향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말해줘요. 아니,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지금처럼만 이대로만 있어줘요. 그녀는 그렇게 중얼였고, 손등으로 눈가를 조용히 닦았습니다. 그 말에 대답하는 듯 건반 위 마지막 줄의 멜로디가 아주 작게 울리며 끝났습니다. 그 여운이 거실을 가득 채웠고, 둘 사이엔 여전히 문 하나가 남아 있었지만 그 문이 이제는 장벽이 아니라 감정을 감싸는 얇은 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석은 손을 내렸고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음속 어디쯤이 아릿했지만 지금은 그 아픔조차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광숙이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다가올까? 아니면 그가 나서야 할까? 그 판단을 내리기엔 아직 여운이 너무 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석 씨?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문틈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는 숨을 멈춘 채 그대로 멈춰 있었고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마음은 분명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하나로도 그날 밤은 이미 서로의 마음이 닿아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지요. 문은 열리지 않았고 피아노도 다시 울리지 않았지만 그 방 안과 밖 두 사람 사이엔 조용한 대화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피아노는 모든 걸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흔들렸지만 거짓 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피아노의 뒷소리조차 모두 사라진 밤이었고 그 조용함이 더 아프게 가슴에 맺혔습니다. 동석은 여전히 자리를 뜨지 못하고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고 그의 시선은 어둠에 잠긴 건반 위에서 한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의 마음을 쏟아부었던 그 자리가 지금은 되려 너무 조용해서 무거워 보였습니다. 광숙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난 그 순간에도 그녀는 다가가지 않았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 속에서 그녀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말을 건넬 수도 있었고 문을 열어 얼굴을 마주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모든 선택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지금 부르면 나 울 것 같아서요. 혼잣말처럼 작게 흘린 그 말은 바닥으로 가라앉듯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그쳤지만 가슴 속 울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광숙은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애써 천천히 걷기 시작했고 그 순간 동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뒤돌아가는 인기척은 분명히 들렸고 그 발걸음이 자신을 향한 것인지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지 고민하는 사이 입술이 달싹였지만
이름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광숙. 하지만 그것은 마음속에서만 불린 이름이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고 그녀는 멈추지 않았으며 문 앞 복도는 이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가 그녀를 부르지 못한 것이 후회였는지 존중이었는지는 누구도 모를 일이었지만 그 침묵만큼은 둘 모두를 오래 붙들고 있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엔 이름 하나 건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는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전하려던 말, 그녀가 흘린 눈물, 그리고 서로가 마주하지 않은 채 전한 감정의 깊이까지 마치 음계 하나하나에 두 사람의 과거가 담겨 있었던 것처럼 그 공간은 여전히 그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은 다시 연주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에 가장 진한 고백으로 오래 남게 되었습니다.